AI에 수십조 원 투자한다고요? 근데 그게 한국인한테 안 맞는 길이라면요? 대한민국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접고 인공지능에 올인한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요즘 정부가 인공지능, AI 산업에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잘하는 게 맞나요? 국민 특성과 산업 DNA에 맞는 전략일까요? 많은 유튜버, 교수들이 이제 제조업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진짜로 믿어도 될까요? 1. 연예 IT는 성장했지만 창조 분야는 약했다. 방송 엔터는 규제 풀리자 폭발. 뷰티, 창조적 발명 기초 기술은 약함. 2. 한국인은 창조성보다 빠른 적응력이 강점. 유행 감지력, 트렌드 전환, 빠른 실행. 반면 제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약함. 3. 정부의 AI 투자 미국 중국 따라하기. 문제는 AI는 창조력의 핵심. 한국 특성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 높음. 4. 하드웨어 기반 제조업은 한국인의 DNA에 적합. 박정희 시대 제조업 성장. 김대중 노무현 시대 IT 기반 성장. 실질 성과는 언제나 제조 응용 기반에서 나왔음. 5. AI 선도 전략. 오히려 대규모 예산 낭비 가능성. 소프트웨어 선도 전략은 미국, 인도, 중국 강세. 한국은 후발주자 창조력 한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 열풍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전략은 1. 정부 정책 비판적 시선 유지하기. AI 미래 먹거리 프레임이 전부는 아님. 2. 한국의 강점 분야에 집중 투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응용기술 제조 기반에서 초격차 확보. 3. 소프트웨어는 활용 위주로 접근. AI를 만들기보다 활용 현장 적용에 집중. AI를 써서 잘하는 나라가 한국에 맞는 전략. 4. 인재 양성도 적성 기반으로. 무조건 AI 인재 양성에 노. 데이터 응용, 자동화, 트렌드 분석 등 실용 중심 교육 필요. 한국이 인공지능으로 미국을 이긴다고요? 잘 돼도 미국이 가만 안 둡니다. 그 돈 연예 산업에 썼으면 벌써 넷플릭스 넘었어요. 정부는 AI 산업에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게 과연 한국에 맞는 전략일까요? 사람도 돈도 창의력도 부족한 나라가 미국과 인공지능에서 정면 승부를 본다고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안 되든지 돼도 무너지든지. 1. 한국은 창의성보다 응용력이 강점인 나라. 창조적인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의 강함. 연예 IT 제조에서 성과낸 이유도 이 때문. 2. AI로 미국 이긴다? 미국은 가만 안 둡니다. 금융 한 방이면 무너질 수 있는 구조. 잘 돼도 위협 안 돼도 낭비 최악의 게임. 3. 이미 승리한 연예 산업은 왜 방치합니까? 오징어 게임 세계 1위 찍었지만 돈은 넷플릭스가 벌어감. 한국이 플랫폼 안 만들고 뭐 하냐는 거죠. 4. 제조업은 포기할 수 없는 운명의 산업. 코로나 때 미국 망할 뻔 제조 없었기 때문. 미국도 제조 회귀 중. 한국이 놓치면 끝. 5. AI는 틈새 시장 분업으로 접근해야 함. 삼성처럼 하드웨어는 한국, 소프트는 미국. 미국과 협업 구조 아니면 절대 못 살아남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1. AI 투자, 전면 올인 금지. 틈새 시장 위주로 선별 투자. 실용 응용 중심으로. 2. 연예 산업에 정부 예산 집중. 플랫폼 구축 지원 한국판 넷플릭스. 글로벌 시장 공략할 독립 생태계 필요. 3. 제조업은 전략 산업으로 분류. 소재 부품 장비까지 리쇼어링 국내 회귀 장려. 미국 이후와 분업 구조 강화. 4. 소프트웨어는 협력 기반 전략. 미국과 협업, 공동 개발 방식. 단독 선도는 착각 동반 성장만 가능. 경제 전쟁입니다. 한쪽이 죽기 전엔 절대 안 끝납니다. 칼을 뽑았으면 이제 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망한다는 말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지금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왜냐고요? 한국이 미국의 TSMC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제조업에 집중하고 끝난 산업은 빨리 손 떼야 한다는 거죠. 1. 미국 vs 중국 제조 기반 경제 전쟁 본격화.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양보는 없고 한쪽은 반드시 죽는다는 전쟁임. 2. 미국이 원하는 새로운 제조 동맹 구조. 저가 생필품 인도, 동남아, 동유럽. 고급 제조 한국, 대만, 일본. 한국은 기술력 1등, 사실상 TSMC 국가가 될 기회.
3. 한국이 이미 기회를 잡은 4대 핵심 산업. 조선, 원전, 방산, 제약. 이미 미국과 협력 시작, 매출 폭발 예고. 4. 자동차는 이제 안 된다. 철수해야 할 산업. 전기차는 공정 단순 인건비 압도적. 미국 관세 20% 이상 예고, 수출 경쟁력 소멸. 한국 내 생산은 더 이상 의미 없음. 5. 조선 방산 중심의 분업 시스템 등장 중. 한국 군함 껍데기, 구조물, 엔진 조립. 미국 무장 장비 운영 시스템 배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제조업을 포기하지 말고 미국형 분업 구조에 참여. TSMC 국가 전략에 맞는 산업 집중. 2. 4대 산업 조선원 전방산 제약에 정부 전폭 지원. 인력 양성, 설비 지원, 해외 수주 외교 강화. 3. 수출 산업 중단 신호 감지 후 선제적 철수 준비. 자동차처럼 관세 수익성 붕괴 산업 미리 정리. 4. 대미 제조분업 국가 로드맵 공식화 필요. 외교 산업 전략 통합된 국가 성장 시나리오 설계. 전쟁이 터지면 누가 물자를 실어 나를까요? 미국은 못 만듭니다. 그 배 결국 한국이 만듭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조선주 다시 뜨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조선업이 단순히 업황 반등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산업 전체가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1. 미국 해양전력 유지 위한 전투지원선단 구축 필요. 전쟁 시 군함은 현장에 있고 탄약, 연료, 식량은 지원함으로 계속 보내야 함. 문제는 미국 내 생산기지가 없음. 2. 존스법 개정 후 현대의 핵심 수혜기업으로 부상. 미국 법상 미 해군 보급선단은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했음. 그러나 인력 부족 기술 낙후로 불가능. 현대 미포조선 같은 한국 기업이 지원함 제작 주력 후보. 3. LNG선과 전투지원선단의 이중 전략. 유럽 선사에 맡기던 LNG 수송선도 미국 자회사로 전환 예상. 해상 물류와 군수 물류 모두 자국 선단화 전략 추진 중. 4. 마이너스 해양 연합 추진, 조선소 합병까지 가속화. 일본도 조선소 합병 추진 중. 그러나 여전히 인력 부족. 결국 미국은 한국 조선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5. 조선업, 전시 대비 산업으로 재편 중. 단순한 상선, 벌크선 제작에서 군수 전략물자 운반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 중. 그럼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1. 조선업종 단기 실적보다 지정학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할 시점. 특히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 등 체크. 2. 관련 법안 통과 흐름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 미국 상하원 존스법 개정 움직임 주시. 보조금 예산안 편성 흐름도 관찰. 3. 국방 물류 인프라 관련 종목 확대 관심. 군수선 항만 자동화, 보급창고 관련 수혜주 탐색. 같은 동향인데 왜? 일본 조선업은 망하고 한국은 세계 1위가 됐을까? 비밀은 이것에 있었습니다. 왜 일본은 조선 강국에서 완전히 밀려났을까요? 왜 똑같은 배를 만들면서 운명은 갈렸을까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성, 사고방식, 유연성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1. 일본 변화에 약한 민족적 특성 유연성 부족. 고객 요구 반영에 느리고 보수적. 수정제 요청에 대해 스트레스 받음, 수용성 낮음. 결국 표준 설계 강요 선주 이탈. 2. 한국 설계 변경에 강한 DNA 고객 맞춤 특화 민족성. 선주 요청에 빠른 대응. 유연한 설계 변경, 추가 비용도 최소화. 잘해준다는 평가가 재계약률로 연결. 3. 반도체 산업에서도 나타난 속도와 적응력 차이. 일본 16MB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려는 고집. 한국 빠르게 32MB, 64MB로 스케일 확장. 결국 시장에서 속도와 가격으로 이김. 4. 지금은 한국 인건비가 일본보다 더 비싸다. 그런데도 선주들은 한국으로 몰린다. 이유는 단 하나 변화 대응력과 신뢰. 5. 일본은 연구장인 정신, 한국은 생산적 응용 DNA. 일본 깊이 있는 장인형 개발 연구 쪽. 한국 현장형, 변화 대응형 제조 가공 중심. 결과적으로 조선업은 한국 DNA에 더 적합.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1. 한국 조선업의 강점을 이해하고 산업 신뢰를 가져라. 단순히 싸서 이기는 게 아님. 유연성, 신속성, 고객 대응력이 핵심 자산. 2. 조선 관련 종목 분석 시 설계 수용 능력과 커스터마이징 경쟁력에 주목. 단순 수주보다 현장 대응력과 리드타임 강점이 중요. 3.
반도체 조선에서의 민족성 차이 분석을 통해 산업 전략 판단 기준 확립. 국가마다 맞는 산업이 다름. 우리는 왜 이 분야에 강한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대한민국 제조업 포기하면 진짜 끝장납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먹고 살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야입니다. 한때 제조업은 사양산업이라며 IT와 콘텐츠만이 답이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선, 방산, 원전 분야에서 한국의 제조업이 다시 세계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기회를 정부와 기업, 국민이 제대로 잡을 수 있느냐? 어느 분야는 확신이 있고 어느 분야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1. 방산은 확신 못하지만 저가 무기 기회는 명확하다. 미국은 고가무기, 한국은 자주포탱크 같은 중간급 무기의 특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입증 저가무기도 필수. 미국은 제조 인력이 부족해 이건 맡길 수 있다는 분위기. 2. 방산 무기 한번 쓰기 시작하면 체계 연동으로 지속 구매 유도. 무기 체계 맞춰야 해서 바꾸기 어려움. 초기 진입만 성공하면 계속 한국산만 쓰게 됨. 진입 장벽은 높지만 진입하면 안정적. 3. 원전은 확실하게 된다는 분야. 미국 내 400기 이상 원전 신설 계획 있음. 자국 내 제조 불가능, 인력도 없음. 한국의 기술력과 현대건설 등 시공 능력은 이미 입증됨. 4. TSMC처럼 설계는 미국, 제조는 한국 형태가 방산원전에도 적용될 수 있음. 미국은 고급 기술 설계 및 운영, 한국은 생산과 시공 담당하는 분업구조. 경제 성숙도 모두 잡을 수 있음. 5. 조선원 전방산이 미국의 제조 공백을 메우는 핵심 역할. 미국은 인건비 제조 역량 부족. 이미 한국 기술력 인정받음. 핵심 생산 기지는 한국으로 고정될 가능성 높음. 1. 정부와 산업계는 기술 분업 생산 능력 3박자 전략 확립 필요. 단순 수주가 아니라 설계 생산 시공 전 단계 분업 협상 주도권 확보. 2. 개인은 산업 트렌드 따라 포트폴리오 조정할 필요 있음. 방산원전 관련 종목 분석. 특히 장기 공공 프로젝트 수혜주 체크. 3. 대한민국 제조업에 대한 인식 재정립 필요. 단순 노동이 아닌 첨단 전략 산업의 기반. 이 산업들만 잘 잡으면 앞으로 20년은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고 살 길이 없다. 제조업은 끝났다. 한국은 기술력이 애매하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 원전, 제약바이오, CMO. 이 세 가지가 향후 한국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키가 될 겁니다. 1. 조선원전 향후 20년 지속 확장 산업. 미국 전투지원함과 군함 건조만 해도 20년 이상 프로젝트. 원전은 미국만 해도 400기 이상 증설 예정. 현대건설, 한국형 원전 기술력 이미 검증 완료. 2. 제약산업의 폭발은 AI 신약 개발 때문. 기존 임상 10년 AI로 수개월 단축. 신약 수요 증가, 제조 수요 폭증. 3. 한국은 제약회사가 아니라 제약 제조공장 CMO로 수익구조 최적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생산에만 집중, 안정적 매출. 신약의 생산은 위험 부담 크기 때문에 미국, 유럽이 위탁 생산 맡기기 시작. 4. 인도는 바이오 시밀러 중심, 신약 생산 리스크는 한국만 감당 가능. 인도 특허 끝난 약 복제 가격 경쟁. 한국 정밀도 높은 신약 생산 가능, 고부가가치 산업 독점 가능성. 5. 신약 대박 사례, 탈모약, 노화 억제, 암 치료제 등. 한 개만 성공해도 국가급 수출 효과. 신약 고가 판매 가능, 수요 폭발. AI 기반 신약 시대, 한국도 충분히 가능. 1. 정부 조선원전 CMO 산업 전폭적 지원 필요. 수주만 할 게 아니라 글로벌 분업 구조 내 위치 확실히 확보. R&D 생산 정책 연계 패키지 전략. 2. 개인 투자자 신약 CMO 원전 건설 수혜주 주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현대건설 등. 20년 후에도 살아남을 기업군 분석 필요. 3. 스타트업 기술자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에 도전 필요. 임상 단축 기술 글로벌 수요 급증. AI 약물 설계 CMO 연계 모델은 블루오션. 바이오 산업 하나면 GDP 5만 불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이 나라. 잊지 마세요. 요즘 이런 걱정 많으시죠?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다. 우리나라 제조업 끝난 거 아니냐? AI 신약, 미국은 앞서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잖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개발이 아닌 제조에서 세계 1등이 될 준비가 돼 있고 미국은 오히려 우리에게 제조를 맡기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 GDP 5만 불 시대를 여는 핵심 산업이 될 겁니다. 1. 신약 시장 폭발 AI로 임상기간 단축. 기존 임상 10년 AI 기반 설계로 수개월. 약은 수백 개가 동시에 쏟아져 나올 예정. 문제는 누가 제조하냐입니다. 2. 미국 유럽은 제조 기반이 약함 한국의 위탁. 미국 제조 비용 비쌈, 인력도 부족. 기존 공장도 용량 부족. 한국에 맡기려는 글로벌 흐름 본격화. 3.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계 1위 CMO 눈앞. 이미 백신 생산으로 신뢰 확보. 롯데 SK도 본격 진출. 이 산업 하나만으로도 수십조 시장 확보 가능. 4. 한국은 개발보다 생산에 적합한 DNA. 인공지능 개발은 미국 유럽에 맡기고 생산, 위탁, 안전 공급은 한국이 최적. 이 분업 구조가 지금 이상적. 5. 고령화 시대 핵심은 신약. 암치료, 탈모, 노화 억제 등. 비싸도 무조건 팔립니다. 제조 단가가 높아도 수익은 훨씬 큼. 1. 정부 바이오 제조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전폭 지원 필요. 송도 중심 바이오 벨트 확대. 수도권 외 지역 분산도 병행. 2. 기업 바이오 CMO AI 신약 설계 스타트업과 연계 강화. 삼성 SK 중심의 제조에. 인공지능 기반 신약 탐색 기업 유치 필요. 3. 국민과 투자자 개발보다 생산 기반 기업의 주목.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단순 투자보다 산업 구조의 장기적 이해 필요. 한국은 코로나 백신 때 이미 입증을 마쳤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유럽 백신을 위탁 생산했고 삼성은 CMO 사업으로 글로벌 1위 캐파 확보 직전입니다. 이제는 백신이 아니라 암치료제, 탈모약, 노화 억제제를 한국에서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미국? 인도? 유럽? 아닙니다. 정밀도, 속도, 유연성. 한국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어선 안 되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친중 반미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산업은 미국의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국이 제조를 한국에 맡기기 시작한 것. 이것 자체가 한국의 기회이자 동맹 기반의 분업 구조입니다. 누구든지 반미 친중 노선만 타면 이 산업은 무너집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가의 외교 전략과 뗄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신약 설계는 미국, 제조는 한국이라는 글로벌 황금 분업 구조에 정확히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년 먹고 살 수 있는 진짜 산업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 산업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미래 자산의 방향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는 이 산업을 키우는 작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진 못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만든 신약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